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이 잠시 후에 예정됐습니다. 시작되면 현장 소식을 바로 전해드리겠고 먼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충원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국내 발생이 946명입니다. 1,000명에 육박하고요. 검사가 평일보다 2만 건 정도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에 육박하는 그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한 30%, 28% 정도 되고요. 지금 하루 사망자가 10명에서 20명 가까이 나오고 있고 6일간만 110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도 15명이 늘어서 누적 808명, 1.42%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확진자 추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바로 브리핑 있으니까 듣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브리핑 현장 가보시겠습니다. 관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고흥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권덕철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자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을 맡게 된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946명입니다. 어제 15분의 환자가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발생 환자는 하루 평균 999명, 수도권은 690명, 비수도권은 309명이었습니다. 지난 2주간 1,000명 내외의 환자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증가세가 둔화되며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이나 뚜렷한 반전도 없이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검사 및 역학조사를 통한 차단 노력이 유행 확산 속도와 아슬아슬한 균형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행의 중심 지역인 수도권의 경우 지난 2주간 하루 700여 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 중으로 환자 증가가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여 300명대까지 늘었습니다. 호남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이 2단계 기준을 상회하고 있고 충남은 90명대까지 증가하는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역학조사 속도를 배가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위험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조금만 더 유행 차단을 가속할 수 있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등 방역 대응 체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아내고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를 151개소로 운영 중이며 지난 2주간 48만 건을 검사하여 1,252명의 숨은 환자를 조기에 찾아냈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의 검사까지 합하면 지난 한 주간 하루 9만 1,000여 명의 의심 환자를 검사 중이며 이는 지난 11월에 6배가 넘는 검사량입니다. 지자체의 역학조사 속도를 배가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역학조사관 42명을 현장에 지원하고 군, 경찰, 공무원 등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방역 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며 공격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유행 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대응 체계도 계속 확충하여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간 1만 명의 1만 병상의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는 수도권 긴급 대응 계획을 발표한 이후 2주 만에 양적 목표는 상당 부분 상회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7,700병상, 전담병원은 1,700여 병상, 중환자 치료병상은 450여 병상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 여유도 증가되어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6,200여 병상, 전담병원은 1,500여 병상,
중환자 병상은 164개, 특히 수도권은 80여 개의 병상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이상 자택에서 대기한 환자가 500명 이상을 기록한 적도 있으나 병상 확충과 배정의 효율성을 계속 개선하여 대기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수도권의 하루 대기 환자는 96명으로 두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를 더 줄이기 위해 와상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2개소 지정하였고 정신병원, 국립재활원 등을 통해 특수치료 체계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이 계속되더라도 일반 의료체계에 차질이 없으면서 코로나19 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3주째 시행하고 있고 내일이 예정된 종료일입니다. 이에 더해 연말연시의 모임과 여행을 최소화하고 고위험 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특별 방역 대책이 다음 주 일요일 1월 3일까지 실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인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환자 발생 수준에 대해서는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을 계속 확충해 대응하고 있어 한계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더해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효과에 따라 둔화되어 가고 있는 환자 증가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추이를 보며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거리두기 조치는 다음 한 주의 상황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전 종합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풍선 효과 문제로 건의되고 있는 일부 방역 수칙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패스트푸드점도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무인 카페도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합니다. 여전히 현재 국면은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 국면을 감소세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꼭 효과가 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국민들께서는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사람과의 만남과 모임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만남은 하지 않는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성탄절을 지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사랑하는 이들과 모여 뜻깊은 자리를 가지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자로서 송구하고 안타까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힘든 한 해였던 만큼 가족과 친한 지인들이 함께 모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어떤 작은 모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의 유행 특성을 보면 가족 간의 전파가 빈번하여 전체의 약 24%, 19세 이하의 환자는 약 44%가 가족 내 선행 확진자를 통해 감염되었습니다. 청장년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통해 감염된 후 가족 내 배우자, 자녀, 부모로 전파되는 것이 추정됩니다. 특히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의심 증상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시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지키며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우리 국민의 힘과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우리 모두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발휘해 주신다면 새해에는 보다 희망찬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부도 감염 취약시설과 고위험 시설의 방역을 꼼꼼히 살피며 이번 대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자,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을 함께 하셨고요. 이충원 기자, 먼저 중대본 브리핑 내용을 좀 정리해 주겠습니까?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 일주일 평균 하루 평균이 이제 999명입니다. 국내 예. 발생이 990명, 1000명에 가까운 거죠. 수도권이 690명, 비수도권은 309명으로 수도권은 조금 감소한 상황이고요. 네. 대신 비수도권 전국적으로는 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급격한 확산은 막았지만 반전은 없는 상태다. 아직도 매우 위험한 상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이제 중증 병상들이 계속 모자랐었는데 확충을 함으로써 현재 중증 치료 병상이 한 80개 정도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164개 정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다만 마련은 했지만 의료 인력이 또 얼마나 투입될지는 예.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여력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한계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오늘 3단계로 올릴지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3주간 진행됐었는데 네. 이것을 연말연 특별대책기간이 내년 3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6일간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6일간 연장해서 1월 3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마 오늘도 경론 끝에 이렇게 연장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 2.5단계로 올리고 추가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아주 뚜렷하진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 조치라는 게 사실은 이제 5인 이상 집합 예. 금지 또 이렇게 여러 곳에 뭐 그 숙박 시설도 50%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보면은요. 그 증상이 거의 없지만 의심스러워서 가는 임시 선별 진료소가 생겨서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다 확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소리 없는 전파가 계속적으로 누적됐다라고 볼 수 있고 아직도 지역사회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전파가 일어나고 있고 확진자가 줄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자, 요즘 또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영국과 남아공 등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또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국내 유입되면 큰일인데 또 그에 관련해서 촉각이 지금 곤두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큰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아, 그런가요? 예. 차단이 중요하긴 한데 이 변이하고 변종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은 항상 변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영국이나 남아공에서 나타난 변이는 지금 살펴보고는 있지만 독성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얼마나 치사율을 높이느냐가 중요한데 네. 치명률은 높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독한 바이러스라기보다는 전파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죠. 영국 예. 바이러스 한 70%, 남아공에서 변이된 것은 한 50% 정도의 그 어떤 그 전파력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하고 일본에서 이제 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그 확진자가 들어왔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영국발에서 들어왔는데 한 가족이 이제 한 분은 사망을 하시고 80대 또 가족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인지 아닌지는 전장 검사라고 해서 바이러스의 모든 유전자를 다 검사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1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년 코로나 백신 접종을 기정사실화했는데 정확히 언제 정도에 이제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내 접종은 2월이 이제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오늘 네. 당정청 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료진과 고령자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2월에 접종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려진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접종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백신 물량을 지금 4,300만 명분 구매 예정이지만 최대 더 빨리 확보를 해서 일단 집단 면역을 조기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인구는 조금 다른 나라보다 적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 구입이 조금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더 빨리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내년 하반기야 돼야 그 집단 면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빨리 이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말고도 지난주에 또 뉴스에서 전해드렸었어요. 얀센 백신 관련된 그 내용도 궁금한데 어떤 백신입니까? 얀센이라는 제약회사가 있죠. 존슨앤존슨하고 이제 합병을 해서 같은 네. 회사입니다. 여기서 만드는 백신은 우리가 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라고 해서 무해한 바이러스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유전자를 넣어서 인체에 넣어주는 방식인데 비교적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백신입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1분기 2월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 얀센 백신은 2분기 그러니까 4월 이후에
도입이 돼서 아마 네. 접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이자 백신은 이것은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네. 6월 이후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계획이 차근차근 잘 이루어져서 집단 면역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의료진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3차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년 2월부터 의료진과 고령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실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기에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해외 각국은 내년 2분기부터 4분기에 걸쳐 일반인 접종을 시작한다며 한국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면역 형성 시점은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구체적 백신 도입 시기는 단정할 수 없지만 가능한 빨리 도입되도록 제약사와 추가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얀센과 화이자 백신 등 모두 1,600만 명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내년 예산에 편성된 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음 달 중으로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월세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해선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까지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는 29일 구체적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자,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등 자세한 현황 분석하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70명입니다. 이 중에서 국내 지역 발생이 946명으로 신규 확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5명이나 더 늘었고 누적 사망자가 벌써 800명을 넘었습니다. 2주 가까이 13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명이 줄어서 2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만 65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확산세가 좀 잡힌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휴일엔 검사 건수가 줄기 때문에 아직은 확산세가 잡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휴간 검사 건수와 확진자 현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25일 검사 건수는 12만 건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검사 건수가 25일의 절반 수준이었는데도 확진자는 전날보다 크게 줄지 않았고요. 반대로 오늘은 어제보다 검사 건수는 많지만 확진자는 1,000명 아래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감소 추세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감염 추세도 분석해 주시죠. 여전히 집단 감염이 늘고 있나요? 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 교회 등을 통한 신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중이 더 큽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조사 중인 사례는 2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즉 확진자 10명 중에 3명은 내가 어디서 감염된지 모른다는 겁니다. 12월 들어서 10% 중반대를 유지했던 이 비율은 지난 8일에 20%를 넘은 뒤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를 보겠습니다. 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주로 증상은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를 빼고는 매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감염된 줄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19가 생활 속에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추세는 가족 간에 확진되는 경우가 상당히 늘었다는 부분입니다. 방역당국이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 15,0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분석해본 결과 이 중 3,600여 명이 먼저 감염된 가족을 통해 감염된 경우였다고 합니다. 특히 주로 미성년자인 0세부터
19세 확진자의 경우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정도가 가족 내 감염이었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 40, 50대가 사회생활을 통해 감염된 이후에 배우자나 자녀, 또 부모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오늘도 서울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송파구 장애인 생활시설 등 새로운 집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숨은 감염을 찾기 위한 임시 선별검사소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 오늘 서울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서울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이곳 임시 선별 검사소를 찾는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오후 들어 검사소 앞에는 줄이 늘어서기도 했는데요. 서울에 설치된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 어제 하루 확진된 인원은 56명입니다. 이를 포함해 서울에서는 국내 발생 기준으로 359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서울 확진자는 10일 연속 300명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파구에 있는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신규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5일 입소자와 종사자가 확진된 뒤 지금까지 40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 양천구 요양시설에서도 지난 24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전체 확진자는 28명으로 늘었습니다. 동부구치소 관련해선 재소자 8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528명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사망자는 2명이 추가로 파악돼 모두 15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김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 그 임시 검사소를 통해서 확진자가 많이 발견되고 있죠. 네, 이곳에서 받는 검사는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되는 익명 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증상과 상관없이 찾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수도권 전체로 보면 어제 하루 111명이 임시선별 검사소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모두 946명인데 10명 가운데 1명 넘게 이곳을 통해 발견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수도권 내 임시검사소 151곳이 내년 1월 3일까지 운영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임시선별 검사소가 조기에 확진자를 발견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운영기간 연장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 확진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 관련 집단 감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늘었는데 영국에서 귀국한 뒤 사후 확진된 사례가 파악돼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병수 기자, 먼저 경기 인천 지역 확진자 상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제 뒤로 보이는 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경기 인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97명입니다. 경기도에서 237명, 인천에서는 60명이 어제 하루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천의 요양병원에서는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또 파주시의 한 병원과 관련해 4명이 더 늘어 관련 확진자는 49명으로 늘었고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해서도 2명이 더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86명이 됐습니다. 자, 사망자도 추가로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이 사망자는 6명 더 발생해 경기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230명이 됐습니다. 이 사망자 6명 모두 8, 90대의 고령자인데요. 이들 중 2명은 격리 중인 부천 요양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숨졌습니다. 특히 사망한 환자 중 고양시 80대 남성은 영국에서 귀국한 뒤 사후 확진된 사례로 파악됐는데요. 심장질환이 있는 이 환자는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해오다가 심정지가 발생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영국에서 입국한 뒤 감염이 확인된 만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환자의 검체를 확보하는 대로 변이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내년 1월 첫 주쯤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증 환자 병상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4개가 확충돼 7개가 남아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7곳의 가동률은 55.1%로 전날 54.3%보다 낮아졌고 남아있는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모두 1,474개입니다.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병원 대기자는 42명, 생활치료센터 대기자는 54명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 요양병원 앞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여전히 300명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293명으로 집계됐는데 어제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병상 상황 여전히 어렵습니다. 송명훈 기자입니다. 오늘 0시 현재 전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293명입니다. 299명을 기록했던 어제보다 6명 줄었지만 여전히 300명대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중환자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등의 중환자 치료 병상을 하나라도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까지 확보된 전국 중환자 병상은 164개입니다. 서울 51개, 경기 25개, 인천 32개로 수도권에는 총 108개의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 가능성이 높은 준중환자 치료 병상은 전국 80개가 남아 있습니다. 중환자 외에 확진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 역시 전국에서 1,529개 확보된 상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환자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 적십자병원과 인천 백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추가 병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충남에서는 오늘 0시 기준 55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천안에서는 외국 식료품 판매점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서천의 한 마을에는 오늘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전 연결합니다. 황정환 기자,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 지역의 코로나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충남 천안의 외국 식료품 판매점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발표에 따르면 어젯밤 이후 천안에서 외국인 2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성에서는 4명, 아산에서도 천안에 사는 1명이 코로나19로 새로 확진됐습니다. 이들 확진자는 모두 천안의 외국 식료품점을 다녀오거나 식료품점 방문자와 접촉한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23일 천안의 30대 태국인이 처음 코로나19로 확진된 뒤 관련 확진자는 천안과 홍성, 아산, 인근 충북에서 모두 92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천에서는 서천읍의 한 마을 주민 5명이 잇따라 코로나19로 확진돼 마을에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어제 주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 오전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서천구는 마을 주민과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 채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매개로 한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진 나음 교회 관련 확진자가 서산과 당진, 태안에서 6명 추가됐고 아산에서도 또 다른 교회 관련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밖에 대전과 세종, 충남 곳곳에서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나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보도국에서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광주에서는 오늘 종교 관련 시설에서 확진자 2명이 더 나왔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1명도 늘어나는 등 교회와 요양원을 고리로 한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역시 교회 등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처음 확진자가 나온 광주의 청사교회입니다. 어제까지 사흘 동안 3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밤사이 확진자 2명이 더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32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0일과 23일 두 차례 예배 모임에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예배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한 270명 정도가 20일과 23일 예배에 참석하고 특히 이제 20일 날에는 250명 식사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목사님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셨다고 하셨고요. 에버그린 요양원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밤사이 2명 더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50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교회와 요양원에서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까지 잇따르면서 지난 19일부터 8일째 하루 확진자 수가 2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청 광장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전남에서도 밤사이 광양의 한 교회와 관련된 5명과 광주 확진자의 접촉자 1명 등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5명이 잇따라 나온 광양의 한 교회는 지난 25일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광양의 한 복지시설 종사자가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교회의 신도와 시설 이용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제주에서도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간부 공무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와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제주시청의 간부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이 공무원의 배우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곧바로 남편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고 어젯밤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과 같은 부서에 일하는 직원 24명은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자택에 대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제주도는 또 접촉자로 분류된 공무원 142명도 오늘 검사를 받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학 조사 결과 이 간부 공무원의 배우자는 제주에서 확진자가 50명 넘게 나온 한라사우나 관련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3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화된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으로 제주 방문객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제주도는 해돋이 명소인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비자림 등 주요 관광지를 다음 달 3일까지 폐쇄했습니다. 성탄절 연휴인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제주를 찾은 방문객은 5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 9천여 명과 비교하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 제주 지역 전세버스 예약률도 2%로 사실상 운영을 멈췄고 숙박업 19%, 렌터카도 3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광명역에서 발생한 신호장애로 서울로 오는 상행선 KTX 열차 운행이 1시간 넘게 중단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고레일은 오늘 오후 1시쯤 KTX 광명역의 신호장애로 광명역에 열차가 진입하지 못하면서 상행선 KTX 열차 넉 대가 다른 역에서 대기하는 등 1시간 10분 정도 운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출발한 하행선 KTX 일부 열차도 일반 철도로 우회하는 등 운행 차질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부동산이 오늘 발표한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2월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8.3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11.6% 상승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전셋값은 6.54% 올라 9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올해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도 이전 논의가 있었던 세종시로 아파트값 기준 44.97%를 기록했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10.57%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발견됐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가 유럽에 이어 중동과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회원국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처음 발견됐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유럽을 휩쓸고 있습니다.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등 상당수의 유럽 국가에서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상태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중동 국가인 레바논은 물론 아시아의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보건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도 감염자가 확인돼 방역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미국의 경우 LA 카운티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출발점은 대부분 영국에서 온 사람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영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40여 개국에 이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그리고 쿠웨이트 등은 국경을 일주일 동안 폐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연합 대부분 회원국들이 백신 접종에 들어갑니다. 지난 21일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이 승인된 이후 엿새 만에 접종이 시작된 겁니다. 다만 독일과 헝가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어제부터
요양원의 고령 거주자와 직원들에게 접종을 했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는 반면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8천만 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부터 모든 외국인들의 신규 입국을 일시 금지합니다. 일본 정부는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일본에서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확산세도 진정되지 않자 내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신규 입국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인이나 일본 거주 외국인이 단기 해외 출장 후 일본으로 돌아올 때 자가 격리를 면제받는 특례 조치도 같은 기간 동안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대책에 맞춰 내일부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영업점 대기 공간의 고객을 가급적 1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도록 안내합니다. 현재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남부와 제주도에서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높은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조금 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북부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충북, 경북, 대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대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비교적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추위가 잠시 물러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서울이 4도, 청주, 대구 1도, 광주 2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9도, 청주 10도, 대구 12도, 광주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낮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몰려 내려오겠는데요. 수요일 아침 서울의 경우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력한 한파가 몰려오겠습니다. 한파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7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